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저께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청약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청약이 31,323건, 올해 오피스텔 청약한 내용 중에 최다. 근데 이 분양가가 저렴했느냐? 글쎄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저렴하지 않았다, 저렴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용 53제곱미터, 이 17평형 정도 되나요? 오피스텔 17평 정도, 전용이 한 1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424.35대1 최고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분양가가 얼마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전용이 17평, 53제곱미터면 17평도 아니라 16평이네요. 전용 16평짜리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7억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 7억 7, 8천? 뭐 이 정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분양가에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424.35대1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청약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큰 평수가 전용 한 25평 정도 되는 전용 84제곱미터 되는 분양 물량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0몇 대 1까지 청약 경쟁률 나왔어요. 걔는 분양가가 거의 12억 원에 달합니다. 1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2억 원에 달하는 전용 25평짜리 오피스텔도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으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구나.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레미안 리더스원 청약할 때도 높은 경쟁률이 나와서 뜨아했는데 이번에 지금 판교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청약 결과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청약 결과가 아닌가 생각돼요. 자, 일단 청약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에서는 지금 전용 5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물량이 65실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면적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판교가 아무래도 지금 뭐 판교 테크노밸리 업무시설들이 주로 이제 들어오면서 고급 업무시설들이 들어가는 한편, 이제 그런 업무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을 만한 소형 주거 시설들, 소형 오피스텔들 이런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전매가 가능하니까 프리미엄 받고 나중에 이제 팔아도 되겠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좀 몰린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 모양새, 특히 언론에서 보면 강남 4구의 부동산 가격 많이 빠졌다, 조정받는다, 하락 전환 등등 이런 기사가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허초에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이 대박 히트를 한번 딱 치더니 이번에 지금 판교역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도 이렇게 분양했고 또 이어서 분양 나설 단지들 이번에 이제 그 힐스테이트 홍제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분양 물량들도 줄줄이 대기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청약 경쟁률에서 또 빵빵 터져주고 만약에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또 시장을 달구게 하는 어떤 불안 요소가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 기사는 조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산 한 온라인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 부산 부동산을 시장을 둔 논쟁이 붙었답니다. 서울 거주자가 부산에 아파트 와서 싹쓸이했다. 매매 건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서울과 아파트 어떤 타일 종조 현상,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부산 부동산이 서울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산 아파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서울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오면서 이제 부산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좀 그런 의견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래요. 내용이 뭔가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주소지가 서울인 매수자의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190건으로 전월 35건에 비해서 4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고, 서울 거주자의 부산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렇게 100건이 넘어선 적은 2016년 10월 이후에 2년 만이었고, 특히 이제 부산 중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129건으로 전월 대비 32배나 급증한 상황이어서, 이게 부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서울 사람들이 막 부산에 가서 집을 산 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가서 샀다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부산 남구 대연 6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을 한 법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한꺼번에 126가구의 임대주택을 인수할 포괄 양수자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는데, 이제 서울 소재한 법인이 125가구를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그 신고를 10월에 마치면서, 이제 이 물량이 통계에 잡히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서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싸그리 몽땅 집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 있는 통계만 보고서 해석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이긴 한데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내부의 내용까지도 조금 같이 봐서 확실히 살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구나. 잘못 오해를 했다가는, 통계를 잘못 읽었다가는 그 시그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저께는 중구 신당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았다 얘기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이제 보통 거쳐야 되는 단계 중에 제일 굵직한 단계가 바로 건축심의 단계인데요. 어떻게 아파트 지을지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받는 거, 그 다음에 요 건축심의 받는 게 이제 서울시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안건들은 다 이제 구청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심의라고 하는 게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 건축심의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올라갔다가 빠꾸 먹고 올라갔다가 빠꾸 먹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사실 시간을 되게 많이 지체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이촌동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들어선 아파트인데, 이촌동의 대부분의 다른 주변의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재건축 사업을 완료해서 입주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촌동 한강맨션은 일찍부터 일찍 지어졌으면 위치가 어떻겠어요. 이촌동 안에서 제일 좋게 지어진 단지이기도 하고, 대지분도 제일 많고, 이렇게 4층, 이 낮은 건물, 5층짜리 낮은 건물에 굉장히 대단지로, 이촌동 안에서는 대단지로 정비 사업,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의 자리죠. 사업 추진도 오래전부터 했고요. 자,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가 2003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15년 만에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근데 이 15년간 뭘 했느냐? 사실은 이촌동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못해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한강변에 아파트 배정을 받는 문제, 또는 이제 상가동 소유자들하고 이촌동 이 한강맨션 위치가 이촌동 안에 딱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보면 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상권에 이 상가들 위에 아파트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동이랑 아파트동이랑 분리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 부분도 되게 중요했고, 이제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는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동들의 소유자분들의 동의, 이 동별 동의 요건을 갖춰야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나머지 단계 지금 급격하게 사업 진행해가지고 벌써 건축심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옆쪽으로 가면 삼익 아파트 지나서 이제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라고 56층짜리 높게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한강맨션은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렉스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한강변 관리를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과는 다른 어떤 이
관리 가이드 하에서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한강변들은 그렇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모양새는 되진 않겠지만, 한강변을 수놓을 새로운 아파트, 이 강 남쪽은 반포가 있지만 강 북쪽에서는 이 한강맨션이 이제 그 스카이라인을 바꾸면서 들어서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자, 일단 기존의 23개 동 660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최고 35층 15개 동 임대아파트 158가구를 포함해서 1451가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성도 되게 좋은 거예요. 대지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6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는 못하겠구나. 사고 싶어도 특유화해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조합원 물건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양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나서 3년 동안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면 이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권 물건은 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먼 얘기구나. 사업은 이렇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떠들썩했고 지금도 계속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정했어요, 오늘.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갈 거다.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 차가 있어서 따라 올라갈 거다. 아니다. 경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도 금리 인상 부분에 되게 신중한 모양새, 추후에 신중한 모양새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못 올릴 거다. 경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올리지 못할 거다. 막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현재 연 1.5%의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보면 2013년 5월 2.5%였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2016년 6월 1.25%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때가 또 제일 낮았다가, 그 다음에 2017년 11월 작년에 1.5%로 0.25%포인트 올렸고, 작년 11월이면 831 대책 나오고 나서 막 그럴 때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0.25%포인트 더 올려서 1.75% 수준, 1.75%로 금리를 올렸다. 자, 오늘 금리 올린 건 올린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다시 좀 이따 떨어질 건지, 이런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대출 이자랑 상관이 있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내야 될 금융비용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한쪽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되게 올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까지 2.3%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라고 하면 한국도 굳이 금리를 쫓아가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도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금융 안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미국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쫓아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단독 서울시의 파격, 세운 주거비율 90%로 확대.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데, 정부의 도심 규제 완화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다가 주택을 많이 짓겠다.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가 종로 을지로 충무로 일대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주거 비율을 현재 50%,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60%까지 주거비율 할 수 있는 거를 9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9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서 밝힌 도심 주택 규제 완화의 후속 조치다라고 합니다. 이 도심진의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도심지 내 업무 시설에 주거로 바꾸는 부분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세운지구의 기존보다 약 5천 가구가량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고, 이렇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다. 예, 서울시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답니다. 자,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거 비율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공람한다고 하는데요. 자, 9일 대책에서 서울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기존 70%, 지구 중심 이하는 80%에서 일괄적으로 80으로 높였기 때문에 세우는 여기다 조금 더 주겠다. 예, 그래서 촉진 계획을 변경해서 주거 비율을 90%까지 줄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주상복합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기사 후단에 보면 레지던스, 나머지 10%도 레지던스 같은 걸 채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시설보다는 거의 이제 주택 또는 레지던스, 주거용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디에?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올릴 때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만 딱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늘어난 주거 비율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사업주로부터 매입해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용적률 주거 비율을 더 높게 받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뭐 서울시가 지금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뭐 그런 형태가 되겠구나. 임대 아파트를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끔 하겠구나. 개발 이익의 일부분은 이제 결국 이렇게 공공 기여하는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주거 비율은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구역들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운 2, 뭐 세운 6-1, 6-2, 6-3, 6-4, 세운 5 이런 데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세운 4구역, 세운 3구역 같은 경우는 근래에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세운 4 같은 경우는 뭐 호텔, 복합시설들, 저층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는 호텔,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등 지어지는 그런 형태로 개발한다고 그랬고, 세운 3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그 사업 추진하는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 안 세워지고 앞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이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위치상으로 보면 종로에서 을지로를 거쳐서 충무로로 가는 곳이고, 이 밑에 남산이잖아요. 이제까지 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관련해서 세운상가 리모델링, 세운상가 다시 세운 프로젝트, 그래서 세운상가 고치고 세운상가 옆으로 보행자들이 이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길 만들고, 도시 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발표된 내용 따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앞으로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시 안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안에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기사에서도 보면 원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도심 업무용 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빌딩을 고쳐 주거 용도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주거 비율을 높여가지고 주택을 짓자라고 하는 건데, 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자상가들이고 부품상가들이고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 옆에 지금 세운 2, 3, 6 이 구역들은 뭐냐면 인쇄소들, 공장들 막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과연 아파트를 지을 땅인가? 도심 안에 있는 이 박스들,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들은 원래 업무용 빌딩들이라든가 도심에 맞는 형태의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를 왜 용도를 바꿔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는지, 큰 틀에서도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이런
지금 이 시기에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중요한 땅을 아파트를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잘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재건축 단지들, 여기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재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 강화하면서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주택 공급을 그걸로 정상적으로 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걸 끄집어 잡아서 못 가게 하면서, 아니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에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때려짓겠다는 형태로 해서 정말 아파트가 공급돼야 될 때는 공급 못하게끔 막고, 업무시설이 공급돼야 될 때는 아파트를 때려짓게 하고, 이런 좀 언밸런스한 도시계획이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좀 이게 당장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하는 공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큰 틀에서 이 도시 계획을 보는 차원에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심지 안에서는 업무시설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어느 정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2018년도 11월 마지막 뉴스는 이 정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부동산 뉴스를 읽는 부분은 올해는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휴가가 필요해요. 내년에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할 일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부동산 TV도 조금 이제까지 매일 뉴스를 챙겨 읽는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형태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년에 먹고 살 일 때문에 또 연말에 이것저것 좀 바쁘게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은 부동산 TV 방송 컨텐츠를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뜨문뜨문 여러 가지 주제들 또는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있으면 읽어보긴 하겠습니다만, 매일 이렇게 매일 뉴스를 읽어서 업로드하는 부분들은 조금 쉬도록 할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컨텐츠들, 좀 가끔 가다 보면 좋은 글들이라든가 어떤 공부해볼 만한 이슈들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별도의 꼭지의 영상으로 부동산 TV 코너에다가 좀 채워보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하고 왔는데, 제가 별별수다 이제 조영준 대표님, 네오비 조영준 대표님이랑 하는데, 저 별별수다 한 달만 휴가 주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까였어요. 그래서 아마 별별수다는 다음 주에도, 별별수다는 매주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별별수다 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좀 챙겨보고 싶은 뉴스 정도 있으면 따로 좀 읽는 걸 하도록 하고요. 매일 하는 거는 일단 12월 달 한 달은 조금 보류하는 걸로, 어떻게 부동산 TV를 개편하는 게 좋을지 12월 달 동안 좀 고민 좀 해보고, 내년 2019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정말로 딱 2018년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와,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밀도 있게 잘 채우셔서 올해 하려고 했던 것들 못하신 거 있으면 잘 마무리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을 위한 준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꽉꽉 채운 보람찬 남은 게 있는 2018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뉴스 말고 다른 이슈 가지고 또 부동산 TV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